지문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첫 번째, 단일 논리형입니다. 단일 논리형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앞부분에 하나의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부연 설명, 이해 혹은 이유가 전개되는 유형의 지문입니다. 글의 앞부분에 어떤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 혹은 무엇이 뭐뭐하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글의 앞부분에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 구체적인 이해 혹은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뭐뭐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장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부분,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누가 혹은 무엇이 뭐뭐하다, 이것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손쉽게 이 지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일 논리형 지문, 구체적으로 지문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모의고사 고1 31번 지문입니다. Imagine for a moment that your boss remembers all of your children's names and ages. Routinely stops by your desk and asks about them and their lessons as you talk about them. Imagine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것이 목적어가 될 리는 없습니다. 목적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절이 되겠죠. 그래서 for a moment, 괄호를 묶고 두시면 됩니다. 잠시 동안 대디아 사실을 상상하라. 대디아 사실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Your boss remembers. 당신의 사장이 무엇을 기억한다. 당신 자녀들의 이름과 나이를 모두 기억한다. 다음에 stop by, 어디를 잠깐 들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routinely, 습관적으로 어디를 잠깐 들린다. 어디? 당신의 책상. 그리고 asks, 묻는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묻는다. And then listens, 그리고 귀담아 듣는다. As you talk about them, 당신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언급되고 있는 대상,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어떤 지문을 보게 되면 그 지문이 누구에 대한 글인지 혹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의 앞부분에 어떤 주장, 상황, 현상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누구에 대한 글인가, 무엇에 대한 글인가, 그리고 누가 혹은 무엇이 뭐뭐하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당신의 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바로 당신의 사장에 대한 글입니다. 사장이 무엇합니까? remember하고 stop by하고 ask하고 listen하는 그러한 사장입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Imagine that Sam Booth tells you about a skill you need to develop and offers an opportunity for you to be trained on that particular skill. 바로 그 동일한 사장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준다. 어떤 기술, 당신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기술. 그리고 opens up, 열어준다. 무엇을 열어줍니까? opportunity, 기회를 열어줍니다. 당신을 위해서, 즉 당신이 to be trained on that particular skill, 바로 그 특정한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Imagine there is a death in the family. 가족 중에 사망자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And the boss, 다시 또 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The boss has your company carry meals for your family after the funeral as a gesture of support. 당신의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다. 장례식 후에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사장을 상상해보아라. 무엇으로써? A gesture of support, 호의의 표시로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런 사장이죠. 이 글은 your boss, 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장?
remember, stop by, 기타 등등 하는 사장, 그리고 tell, open, 이러한 사장, 그리고 caramels, 식사를 제공하는 사장, 사장에 대한 세 가지 예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all of these are real scenarios.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시나리오들이다. And guess what?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한번 추측해 보아라. All the bosses who engaged in these acts of care and concern have fiercely loyal employees. 문장의 주어는 all the bosses,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동사는 바로 여기 있는 have가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사장,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engage in, 무엇에 종사하다, 무엇에 몰두하다. These acts of care and concern, 관심과 염려의 행동, 이와 같은 관심과 염려의 행동에 몰두하는 모든 사장들은 무엇을 갖습니까? fiercely, 맹렬하게 충성스러운, 즉 대단히 충성스러운 직원을 갖는다. They have employees who absolutely do not mind going the extra mile for their boss. 그들은 어떤 직원을 갖는다. 어떤 직원입니까? Absolutely, 절대적으로 do not mind, 뭐 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extra mile, 추가적인 여번의 추가적인 먼 거리를 가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러한 직원들. 누구를 위해서? For their boss, 그들의 사장을 위해서. They enjoy going to work and voluntarily suggest creative ideas that save the company money and increase sales. 그들은 뭐 하는 것을 즐긴다. Going to work, 직장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voluntarily, 자발적으로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생각을 제안한다. 어떤 창의적인 생각? 회사의 돈을 절약하고 increase sales, 영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은 사장들은 어떠한 직원들을 갖습니까? 바로 대단히 충성스러운 직원들, loyal employees.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These bosses influence the behavior of their team not by telling them what to do differently, but by caring. 이와 같은 사장들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팀원, 즉 그들의 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Not A, but B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리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by caring, 배려하는 것에 의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팀원들, 그들의 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cari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죠? 바로 loyal employees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갖는 모든 사장들은 핵심적인 것, 그렇죠. 바로 care and concern, 관심과 염려를 해주는 그러한 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표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글 전체 속에서 글의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보스의 특징은 직원들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보스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장들은 충성스러운 직원을 갖게 된다.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하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사장들은 명령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려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지문이 구조되어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죠. These bosses influence the behavior of the team not by telling them what to do differently, but by blank. 이와 같은 사장들의 특징은 바로 care and concern입니다. 이와 같은 사장들은 그들 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명령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것에 의해서 care and concern과 관련된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겠죠.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해요? 1번 정답 되겠죠. 2019년 3월 모의고사 고2 30번 지문을 통해서 단일 논리형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The body tends to accumulate problems, often beginning with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 지문을 처음 대하게 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글의 앞부분에 어떤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누구에 대한 글인가, 무엇에 대한 글인가,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 무엇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우리의 신체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신체의 어떤 측면? 신체가 문제를 축적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작은 외견상의 사소한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This problem causes another cell imbalance. 이와 같은 문제는 cause, 야기하다, cell, 미묘한, 또 다른 미묘한 불균형을 야기한다. 바로 그것이 트리거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유발하다, 촉진시키다, 야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무엇입니까? 임밸런스가 되겠죠. 또 다른 불균형을 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개의 좀 더 많은 불균형을 야기한다. 불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In the end, 결국 you get a symptom. 징후입니다. 어떤 징후를 갖게 된다. It's like lining up a series of dominoes. 그것은 일련의 도미노를 줄 세워놓는 것과 같다. 왜? 하나의 작은 외견상의 사소한 임밸런스, 불균형이 계속해서 또 다른 불균형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도미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All you need is to knock down the first one and many others will fall too.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o의 명확한 뜻을 설명하는 절은 to 없는 부정사를 쓸 수 있다. All I did is give him a little push. 자 보세요. All I did 반드시 두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은 to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쪽 부분입니다. 이때 to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all이 나와도 좋고 dion이스에 나와도 좋습니다. The only thing I can do is to write to him. to를 써도 좋고 생략해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다. All we can do is to meet her at once. to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즉시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에 쓰인 이유 파악할 수 있겠죠? All you need to do. 내가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knock down. 때로 눕히는 것이다. 쓰러뜨리는 것이다. 무엇을? The first one. The first one. 첫 번째 도민을 말합니다. 그러면 many others will fall too. 많은 다른 것들이 또한 쓰러지게 된다. 무엇에 대한 설명? 도미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What caused the last one to fall? 마지막 것이 쓰러지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마지막 것을 쓰러뜨리게 만들었습니까? Obviously, it wasn't the one before it or the one before that, but the first one. 명백히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혹은 the one before that, 앞에 것도 아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The first one, 첫 번째 것이다. 첫 번째 것이 마지막 것을 쓰러뜨렸다. 앞문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 바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징후를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body works the same way. 신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동을 한다. 제일 처음에 신체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도미노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다시 신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작고 사소한 불균형이 쓰임부터 징후를 야기한다. 그러한 내용이 전개되겠죠. The initial problem is often unnoticed.
최초의 문제는 종종 감지되지 않는다. 잘 모르는 거죠. It's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ers fall that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이 문장 구조 보입니까? 어떤 구조예요? Not until 구조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Not until 구문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시점입니다. Not until, not이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 뭐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Not until, 그런데 이때 이후에야 비로소 뭐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Not until,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until 이하 부분, 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하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뭐할 때까지 뭐하지 못했다, 뭐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 자, 이쪽 부분 보세요. 이쪽 부분은 이때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런 말이죠. 긍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not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only after 혹은 only when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 didn't reach the destination till the sunset. 그는 해가 질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 말은 해가 지고 나서야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도착했다. 이 문장 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only when 혹은 only after를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reached, 긍정을 써줘야 되겠죠. 해가 지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부정어 있죠? 그리고 till the sunset 합쳐져서 문장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not till the sunset did they reach the destination.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게 되면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reach 일반 동사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did가 주어 앞에 위치합니다. did는 조동사, reach 당연히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only가 문장 앞에 쓰이게 되면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도치가 되면 only after the sunset did they reach the destination.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not till the sunset 이 부분을 이때 강조용법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was not till the sunset that he reached destination. that 이하에서는 자연스럽게 원래의 문장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reached를 써줘야 됩니다. 동사 원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was only after sunset that he reached the destination.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문장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장 볼 수 있겠죠. Not till some of the later dominers fall. 자, 이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땐 뭐하고 나서야 뭐하다. 마지막 도미노 몇 개가 쓰러지고 나서야 more obvious clues, 보다 명백한 단서, 그리고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 자, 문장 볼 수 있죠? In the end, you get a headache, fatigue, or depression, or even disease. 마침내 당신은 headache, 두통, fatigue, 피로, depression,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 질병을 앓게 된다. 결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신체에 생기는 결과. When you try to last the domino, 당신이 마지막 도미노를 치료하려고 할 때, 즉, treat just the end result symptom. 최종적인 결과인 징후만을 치료하려고 할 때, the cause of the problem isn't addressed. address라고 하는 표현은 주소라고 하는 뜻이 있죠. 또 연설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또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처리되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앞에 있는 것, 또 그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도미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domino is the cause or primary problem. 첫 번째 도미노가 원인, 오는 즉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주된 문제이다. 우리 지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글은 우리 신체의 문제가 작은
그리고 외견상으로 봤을 때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것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도미노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무엇이죠? 우리의 신체의 징후, 질병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선 첫 번째 문제 바로 그것을 치료해야만 한다. 바로 그것이 결론에 해당되는 지문이죠. 이 지문 전체로 봤을 때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이 도미노와 함께 계속해서 부연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일 논리형 지문입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body works the same way. 우리의 신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도미노와 똑같은 방식. 즉 첫 번째 것이 쓰러지면 마지막 것이 쓰러지는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마지막 것이 쓰러지는 것은 첫 번째가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 다섯 번째를 한번 보세요. The final symptom stems from the first minor problem. stem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서 유래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첫 번째 사소한 문제에서 유래한다. 어렵지 않게 다섯 번째 정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3 모의고사 지문에서 단일 논리형 지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지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누가 혹은 무엇이 무엇마다 이 측면을 파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earning a certain concept, such as molecules, requires more than just a single exposure to the idea. Such as 뭐뭐와 같은 like 개념이 되겠죠. A molecule, 분자입니다. 분자와 같은 어떤 특정한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뭐뭐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 개념에 대한 단 한 번의 exposure, 노출입니다. 노출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학습하는 겁니다. 특정한 개념을 학습하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단 한 번 노출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If a student is going to remember a science concept, 만일 어느 한 학생이 과학적 개념을 remember, 기억하고자 한다면 he or she should experience it multiple times and in various contexts. 그녀나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 중요한 표현 나왔죠? multiple times, 여러 차례.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개념을 학습할 때는 multiple times,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리고 다양한 문맥 속에서 학습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은 multiple times 그리고 various contexts,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됩니다. This is one of the strengths of the learning cycle. 이것이 순환학습의 장점 중에 하나이다. 클론이 나왔죠. learning cycl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됩니다. They shouldn't have direct experience with a concept. 학생들은 그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they have even more direct experience. 좀 더 많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Reading, watching videos, and listening to others' contribute to a more soli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독서하는 것, 비디오를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무엇에 contribute 한다, 기여하다. 그 개념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이해에 기여한다. This suggests more than repetition. 이것은 반복하는 것 이상을 시사한다.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자면 multiple times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various context, 다양한 문맥, 상황 속에서 학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Each event, 각각의 사건들 무슨 말입니까? various context 속에서의 학습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의 각각의 학습 하나하나가 학생이 examine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각각의 학습 단계에서 학생은
examine한다, 조사하다, 점검하다, 그 개념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different perspective, 서로 다른 관점에서. Ultimately, this will lead to substantive, useful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ies and the nuance of the concept. Ultimately, 궁극적으로 바로 이것이 무엇을 야기할 것이다. 무엇을? 근본적이고 유용한 이해를 야기할 것이다. 즉, 이렇게 하게 되면 근본적이고 유용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개념에 대한 복잡성, 그리고 뉘앙스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용한 이해. 글 전체를 한번 보세요. 무엇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바로 특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 학습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얘기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multiple times,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various context,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학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양한 문맥, 즉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학습, 즉 순환 학습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근본적인 이해, 유용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였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multiple times and in various context,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시면 과학 개념을 학습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접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 various context, 여러 번 multiple times 확인할 수 있겠죠.